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두 명의 형님이 계십니다. 큰 형님은 10살 차이, 작은 형님은 7살 차이가 나죠. 고부간의 갈등 말고도 동서지간 갈등도 만만치 않게 심하다고 들었었는데 그래도 저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마 나를 골탕 먹이려고 들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아마도 기강을 잡고 싶었던 것 같긴 합니다. 형님들 나름대로 나이 어린 동서가 들어왔으니 물 흐리지 않게끔 형님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동서로 키워놓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걸 어쩌죠? 저는 그렇게 만만한 성격이 아니었는데 우선 둘째 형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둘째 형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오지라퍼 TMI입니다. 제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는 그 정보에 따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식구들 생일부터 시작해서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 그리고 두 분의 형님들 결혼 기념일. 집안마다 특이점들이 있으니까 다 같이 생일을 즐기나 보다 하고 생일을 이야기했을 땐 이해를 했었는데 결혼 기념일을 제게 기억을 하라뇨. 그리고 챙기라뇨.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 챙기는 것도 오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님들 결혼 기념일까지? 이런 가풍은 듣도 보도 못했기에 바로 말씀드렸어요. 결혼 기념일은 각자 부부가 챙기는 것 아니냐고요. 생일 정도는 저도 챙길 의향이 있지만 결혼 기념일까지는 무리인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놈의 여행. 여행목과 죽은 귀신이 달라붙었는지 달력을 제 앞에 두고는 체크를 하면서 여행 날짜를 미리 잡습니다. 저나 남편의 스케줄 따위는 당연히 안중에도 없죠. 오직 두 형님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말을 들어보면 여행지도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곳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누구를 위한 여행일까요? 시댁 식구 모두를 위한 여행이 아닌 핑계김에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느낌? 게다가 여행 비용도 그렇습니다. 저나 남편에게 여행 경비에 대한 책임이 더 주어졌었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이가 아직은 없어서래요. 아직은 홀가분하니 이럴 때 시댁에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거라고요. 자기들도 아이들 없을 땐 시댁에 그렇게 썼다고. 큰 형님이나 작은 형님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쓴 돈은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 정도는 들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댁 집도 작은데 그 집의 전셋값 정도의 돈을 썼다고? 도대체 어디다가 돈을 썼다고 하는 건지? 아마도 제가 모르는 곳에 금부치가 어마어마하게 있나 봐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 집에 전셋값 들어갔을 만한 물건들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큰 형님에 관해서 말을 좀 하겠습니다. 큰 형님은 저보다 10살이 많으십니다. 연세 많은 거 저도 잘 아는데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연세 드신 티를 내십니다. 저만 보면 너무 아프다고 하세요.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너무 고생을 했다고 뼈가 다 사갔다고까지 말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작은 형님이랑 사이가 정말 좋으신 것 같은데 큰 형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작은 형님 욕을 하고는 합니다. 작은 형님이 시집 왔을 때 얼마나 얄밉게 굴었었는지 이제는 시간이 흘러 자기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지만 처음 작은 형님을 동서로 들였을 때 너무 힘이 들었었다고요. 맞추기 힘든 성격이고 앞에선 살랑대지만 뒤에선 험담하고 자기 이익되는 일에만 나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암튼 그리 험담을 하시죠. 10살 어린 제게 말이죠. 그런데 웃긴 건 시댁에서 큰 형님, 작은 형님 만나면 그렇게 둘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원래 저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떠보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큰 형님은 작은 형님 욕을 신나게 하고 나서는 꼭 말끝에 그러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라고요. 분명히 작은 형님한테 불만 있을 거라고요. 자기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니 자기한테만 말하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속 문드러진다고 제가 작은 형님 욕을 하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제가 미쳤습니까? 앞뒤 모습이 다른 사람이 바로 작은 형님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땐 큰 형님도 만만치 않은 분 같았거든요. 절대로 걸려들면 안 되었기에 큰 형님이 작은 형님 욕을 할 때마다 아 그래요? 그러셨어요? 형님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호응 정도만 할 뿐이었죠. 이런 형님들 어떠세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많이 살아오신 분들인데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믿고 의지할 분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나이 어린 저보다 더 생각이 없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 앞으로 시댁 가면 내 생활 편하지만은 않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동안엔 따로따로 형님들을 보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오랜만에 시댁에 다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명절 후에 말이죠. 그날따라 유독 두 형님들의 사이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둘이 맞장구를 치면서 어쩌고 저쩌고 나이를 먹어 이제는 일할 힘이 없다는 둥, 요즘에 귀까지 먹는 것 같다는 둥, 둘이 얼굴을 맞대고서는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앞에서 분위기만 맞춰주고 있었는데 잠시 저희 며느리들만 집에 두고 모두 밖에 나갔다 오신다 하더라고요. 근처 고모님이 사시는데 명절에 인사를 못 드렸다고 다녀오시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희 3명의 며느리들은 저녁 준비를 하라라는 시어머니의 명을 받았고 두 분의 형님을 도와줘도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저를 부려먹고 싶었나 봅니다. 갑자기 창고에 들어가더니 망에 잔뜩 들어있는 양파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 망에 양파가 몇 개 들어있는지 세보진 않았지만 그 양파망을 계속해서 가져오더니 화장실에 커다란 다라이를 놓고는 그 양파를 거기에 쏟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양파를 절여야 한다고 해야 하나? 그 간장에는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녁 시간까지 아직 시간 멀었고 그동안에 양파를 다 까놓으면 되겠다고 시어머니 혼자 이걸 어찌 다 하시겠냐고 하면서 며느리 셋이 왔으니 미리 해놓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양의 양파 처음 봤었네요.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양파를 까본 적이 없어요. 까놓은 양파만 썰어봤지 직접 까본 적이 없는데 다라이에 양파를 잔뜩 집어넣고 물을 넣고 그리고 저보고 그걸 얼른 까라고 하는데 그럼 자기들은? 화장실이 좁아서 자기들까지는 못 들어가니 저보고 혼자서 그 양파를 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직 껍질까지도 안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을 깜빡여도 시리고 따갑고 굳이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형님들은 왜 그걸 꺼낸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빠지면서 왜 나한테만 하라고 하는 건지 이게 바로 시집살이 아닌가요? 저랑 10살, 7살 차이면서 거의 시집살이급 아닌가요? 100개가 넘는 양파를 그것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까야 하는 며느리라 저 시집살이 당하는 거 맞죠? 그런데 당하고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저는 형님들에게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까기는 무리다. 그러니 순번을 정해서 제가 먼저 20분을 까면 그리고 다음 순번이 20분을 까고 그리고 다음 순번이 20분을 까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자고 했어요. 혼자서 무리하고 그리고 저만 며느리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가 꺼내온 것도 아니고 형님 둘이 꺼내온 거니 함께 책임을 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요즘 눈이 어쩌고 저쩌고 귀가 어쩌고 저쩌고 관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환자라도 된 것 마냥 구는 거예요. 동서는 젊으니까 쭈그려 앉아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우리 나이에 쭈그려 앉으면 안진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귀도 어두워지고 손가락 관절도 안 좋고 아 둘째 동서도 그렇지? 이래서 나이는 못 속이는 거야.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야. 그거 하다가 저녁 준비 못하면 어쩌라고. 우리 젊은 막내 동서는 양파를 까고 우리 늙은 형님들은 저녁을 준비하고 그럼 되잖아. 안 그래? 로테이션? 어머머 그런 게 어딨어. 한 번 일 잡으면 그 사람이 끝까지 하는 거지. 젊은 사람이 너무 박하다. 늙은 형님들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지. 안 그래? 맞아. 우리 시퍼렇게 젊은 동서도 우리 나이 돼봐. 절대로 쪼그리 앉질 못해. 그런데 형님들 요즘 그러세요? 어머 저도 요즘 청력 기능이 떨어져서 죽겠어요. 아 젊고 시퍼렇고 돈 쓸 일 별로 없는 우리 막내 동서가 형네들 건강검진 풀로 받게끔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 그럼 우리도 고칠 때 좀 고치고 해서 동서 혼자 일 안 하게 할 텐데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선물로 서프라이즈 풀코스 건강검진 선물 얼마나 좋을까? 신나서 떠들고 있는 형님들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고 나이 먹어 뭔 짓을 하는 걸까? 어린 동서 가지고 놀면 재밌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제 생각이 육성으로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이 처먹고 저러는 거구나. 귓구멍 막히니까 안진뱅이 되는 거구나. 저렇게 나이 뒤로 먹어서 참 좋겠네. 절대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왜냐면 둘 다 귀가 안 좋다고 했으니까 잘 안 들린다고 했거든요. 저는 형님들 둘 다 못 들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혼잣말로 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들렸나 봐요.
순전히 다 개뻥쟁이들. 다 들리면서 안 좋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형님들 둘 다 지금 너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들리셨어요? 어머, 혼잣말 한 건데 엄청 작게 말했는데 그게 들리셨어요? 속마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입으로 튀어나왔네요. 어머 들리셨다니 귀 엄청 밝으신데요? 라고 능청을 떨었죠. 마치 형님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힘없고 약한 한 학생을 둘러싸고 나쁜 짓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큰 형님은 그래도 제게 욕은 안 했는데 둘째 형님은 좀 지저분하게 말을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자기들을 지금 우습게 보는 거냐고, 어디서 나이 어린 게 지금 형님들을 골려 먹냐고, 요즘 젊은 것들 싸가지 없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못 본다고, 지금 우리들이랑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저는 말 듣고 하면 또 뭐라 할 테니까 입 꾹 다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 형님이 화장실로 들어오더니 제게 물 묻은 양파를 하나 던지는 겁니다. 나이스 캐치. 다행히도 그 양파 얻어맞진 않았지만 그 양파 나이스 캐치하느라 제가 뒤로 자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튼튼한 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으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때 삑삑삑 하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고모댁에 가셨던 시부모님 외에 다른 가족들, 특히 우리 남편이 돌아온 거였어요. 꼴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양파는 다 물에 담겨져 있고 저는 한 알의 양파를 붙잡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서 허리 아프다고 낑낑대고 있고 형님들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화장실 문 앞에 서 있고 뭔 일이냐 다들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싸가지 없는 동사로 찢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프기도 했고 그냥 널브러져 있고 싶더라고요. 결국 그날 형님들 시어머니한테 엄청 깨졌고요. 그 양파는 이웃 친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신 거였답니다.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서 애를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 놓았냐고. 나 애를 어디 똥구멍으로 처먹은 거냐고. 니들이 본데 내 며느리 시집살 시키려고 하는 거냐고. 그날 시어머니 엄청 화나셔서 하마터면 형님들 후라이팬으로 맞으실 뻔했어요. 물론 그 양파 형님들이 다 깠고요. 그런데 이 집안이 좀 그렇더라고요. 뭘 막 던지고 싶어하고 때리고 싶어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었는데 이 부분은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암튼 저는 지금 피해자가 되었고요. 형님들은 저와 연락하지 말라는 시부모님들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시댁 가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무릎에 앉아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저는 지금 시부모님에게 오냐오냐를 받고 있고 형님들은 그 양파 사건으로 인해 제일 수발을 드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한 척, 아픈 척, 그리고 실제로 아프기도 하고요. 허리에 든 멍이 아직도 빠지질 않았거든요. 언제까지 제가 시댁에서 은석바지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대들고 싶지도 않고 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 저를 건드려서 그리고 왜 그걸 들켜서는 시부모님들한테 한 소리 듣고 저란 사람을 시부모님들이 보호를 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게 하셨는지. 이런 결과를 형님들이 원한 건 아니었을 텐데 다 마음씨 곱게 못 쓴 형님들 탓과 덕 아니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순진한 척 당하고 사는 척 하는 그런 며느리로 살아볼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